네, 오랜만에 돌아온 신 팀장이 간다. 두 번째 시간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역시 척척 박사 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척척 박사가 되고 싶은 척척 박사 오 박사입니다. 되게 시니컬하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되게 활기차신데요. 오늘 좀 기분이 좋네요. 오늘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은 악성 코드 꼼짝마를 외치고 있는 시큐레이터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부터. 예, 저는 시큐레이터에서 영업 총괄을 맡고 있는 윤규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큐레이터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정용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큐레이터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시큐레이터라는 회사가 아주 낯익지는 않거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먼저 회사 소개 조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큐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악성 코드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이제 보안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공격이 아니고 언노운 어택이라든지 이제 고급 해킹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쉽진 않지만 이제 전문 위협 대응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기술력만으로 2016년에 20억 정도 투자를 받고 활발하게 올해부터 이제 제대로 된 영업을 시작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회사인 거죠? 예, 국내 회사고요. 제조사 직접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럼 주요 분야가 뭐 APT 공격이라든지 악성 코드 쪽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일반적인 공격이 아니고, 간단하게 서두를 좀 풀자면, 공격이라는 게 이제 사이버 공격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멀웨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고, 흔히 얘기하는 APT 공격이라는 것도 있는데, APT 공격을 외국에서는 잘 쓰진 않아요. 잘 쓰진 않는데, 그게 이제 지능형 지속형 공격이라고 하고 네. 그 형태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APT 말은 많은데 솔직히 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APT 솔루션이란 것을 이제 스텝이란 용어로 오히려 더 많이 쓰고요. 스텝은 이제 Specialized Threat Analysis and Protection이라고 해서 전문화된 공격을 분석하고 막는 솔루션들이라고 하고 이 전문화된 공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APT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APT는 마케팅 용어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확장자 변조만 막고도 네. 우리 제품은 APT 제품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공격을 APT 공격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실제로도 보면은 방화벽 밴더도 그렇고 무슨 IPS 밴더도 그렇고 무슨 보안 밴더도 그렇고 백신조차도 다들 우리가 APT 전문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하고 차이점은 정확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좀 정의를 하는 거는 APT 방어 솔루션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상 환경 샌드박스라고 부르는데요. 가상 환경 안에서 알려지지 않은 파일들이 들어왔을 때 네. 실행을 해보고 뭘 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은 되어 있어야 이제 APT 솔루션이라고 말을 하고요. 예. 그 외에는 사실 APT라는 용어를 마케팅적으로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APT 공격 사례 같은 거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최근의 공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A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A라는 은행 전산 담당자 또는 보안 담당자한테 이런 메일이 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버 테러 권고사항 한글 파일로 옵니다. 네. 열어보겠죠. 열어봐야죠. 근데 그 메일이 참 머리를 잘 쓰는 게 이런 식이에요. 코리아 kr.뭐로 메일이 오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코리아에서 5자만 숫자 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메일 발신자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정확한 데서 왔구나 네. 생각으로 열어볼 수가 있죠. 그렇게 열었을 때 이제 공격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이 가상화폐. 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많이 뽑았어요. 네. 사람들을 많이 뽑는 과정에서 이력서를 봤는데 네. 이력서가 그냥 노멀하게 옵니다. 뭐 한글 파일이 됐든지 .doc가 됐든지 이런 파일로 오는데 그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악성 행위가 일어나고 실제로 그렇게 돼서 문 닫은 거래소가 있죠. 국내에도 있고. 그래요? 예, 해외에서도 있고요. 악성 행위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뭔가요? 뭐 랜섬웨어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내부 정보를 빼가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랜섬웨어이실 거고요. 사실은 공격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격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서를 읽어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백단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CNC 서버에 정보를 보낸다든지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거래 정보라든지 계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네. 이런 공격들이 이루어지죠. 그 팀장님, 정 팀장님께서는 실제로 시큐리티에 합류하시기 전에 네, 기업에서 전산, IT, 보안 이쪽 담당하셨다고 제가 맞습니다. 아까 얼핏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경험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업무하셨을 때. 저는 전에 시큐리티에 합류하기 전에 전산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전산 팀장이다 보니까 보안 뭐 다 관리하게 하셨죠, 뭐. 예. 실제 근무하면서 겪은 사례인데요. 2가지 정도 있었어요. 한 가지는 작년에 한참 랜섬웨어 유행했었잖아요. 네. 이슈도 많이가 됐고 실제로 공격당한 데도 많고. 맞습니다. 근데 전에 근무하던 회사도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파일이 다 암호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저는 그 다음날 이제 PC를 갖고 왔더라고요. 직원이. 네. 고쳐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근데 저도 봤더니 랜섬웨어 감염이 됐더라고요. 파일이 다 암호화가 돼 있고 파일을 여는 순간 뭐 비트코인을 주면은 키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왔길래 그 경로를 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이게 공격을 당했나. 일단 파일이 다 잠겼기 때문에 처음에 알지는 못했는데 메일을 좀 찾아봤죠. 그리고 요즘 공격들이 대부분 다 메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일을 찾아봤더니 그 해당 악성 코드가 발생한 메일이 워드 파일이었어요. 워드 파일이었고 그 워드 파일이 제목이 신도리코, 그러니까 복각기죠? 복각기, 드라이버, 뭐 안내, 뭐 이런 식으로 온 거죠. 근데 그러면 전산팀이 보낸 메일인 줄 알았나? 그냥 그 의심 없이 다 보는 거예요. 의심 없이 보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열어봤더니 바로 이제 파일이 암호화되는 게 발생을 했고 그 2가지 방식이 있죠. 만약 이거를 포맷을 하든가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사서 키를 받든가 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그 다 정보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키를 사서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다 해주던가요? 네. 근데 그게 또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리스크고 정보 자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복구를 했고 그게 암호화가 한 번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직원분은 잘 모르셨나 봐요. 그 해당 파일을 한 3번 정도 클릭하신 거예요. 그럼 암호화에 3번 정도 되는데 그럼 키가 또 3개가 필요해요. 그럼 3개에 대한 키를 다 사야 되고 그래서 풀어서 복구를 시켰죠. 결국에 복구는 다 됐고요. 네, 복구는 됐습니다. 그 직원분 많이 좀 문책을 당하셨겠죠? 저도 문책을 당하는 게 저는 큰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중소기업이었는데 일단은 전산팀이 직원들에게 보안인식을 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뭐 물론 당사자도 마찬가지지만 전산팀을 맡고 있는 전산팀장도 어느 정도 책임은 묻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담으로 좀 너무 궁금했어요. 여기 정 팀장님, 기술팀장님. 그 전직 IT 관리자라고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 시큐리티랑은 좀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저희 청취자분들이 거의다가 이제 기업에서 정 팀장님처럼 IT 관리자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 보안 벤더라고 하죠. 보안 솔루션 기업의 기술팀장으로 이직하는 케이스가 흔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하셨는지. 전산팀에서 근무하면 이직하더라도 전산팀으로 가는 게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전산팀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근데 전산팀 가기 전에 엔지니어였어요. 뭐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전산팀에 근무하는데 뭔가 약간 좀 뒤처진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똑같고. 매일 똑같고 하는 업무가 중소기업 저 되게 팟캐스트 이거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대부분 중소기업 관리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헬프데스크 업무가 너무 많아요. 헬프데스크 PC 뭐 한대요. 뭐한 엑셀 어떻게 써요.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ERP도 하긴 해요. 뭐 이제 그렇죠. IT 쪽에서도 이제 높다고 기획 업무도 하시고 하긴 그렇죠. 하지만 기획도 하고 다 하는데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치셨구나. 저는 이제 기술을 하던 사람이 이제 관리 전산팀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큐레터라는 제품을 좀 봤는데 제가 너무 신선했어요. 아, 기존의 장비랑 너무 틀리구나. 이런 식으로도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 제품이면은 재밌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하게 됐어요. 큰 결심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 이게 케이스가 평이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보통은 막 전산팀장 하면은 왜?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좀 이렇게 활기차고 어떻게 제가 보면 막 또 하고 갑에서 을로 간 거라서 사실. 네, 맞습니다. 네. 사무실에 있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신 거죠, 그러면?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한 1, 2개월 동안은 온몸에서 막 네. 간질간질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은 되고 했는데 업무 자체가 저는 좀 개개속게 뭔가를 시도하고 하는 걸 좋아해서 네. 전산팀에서 약간 이렇게 좀 루즈한다고 해야 되나? 네. 루틴이 계속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편한 많이 곳에 있으셨나 봐요. 아니, 헬프데스크 업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전화가 하루에 뭐 100통 이상도 오고 그렇죠, 메일도 그렇죠. 막 100통 예. 이상씩 오고 불만도 많아요. 뭐 죽이네 살리네 막 난리도 나고. 빨리 해달라고 내 네. 거부터. 특히 전산팀은 못하면 욕먹고 네. 잘하면은 티 안 나고.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죠.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시큐레이터에서 저희 정 팀장님을 채용할 때 가장 크게 봤던 포인트가 갑의 경험. 갑의 마인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굉장히 정팀- 거기서 점수를 정 많이 팀장님을 설득할 수 있으면 딴 데 가서도 물건을 팔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정 팀장님이 뭐 고객한테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저희 제품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넣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굉장히 잘 주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석 같은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임기원 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차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메일을 통해서 암호화되거나 뭐 APT 공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메일 스팸 그런 장비들이 있잖아요. 메일에서 들어오는 악성 코드를 막아주는 장비들. 그런 장비랑 지금 차이점 같은 게 뭐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APT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APT라는 게 이제 Advanced Persistent Threat잖아요. 그러니까 지능형, 지속형 공격인데 쉽게 말하면 네. 모르고 써요 그냥 사람들이 네네. 모르고 쓰는. 그냥 APT 하죠. 그렇죠. APT, ATP. 그렇죠. ATP도 있던데. 뭐 그렇게 쓰는 데들도 예.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저는 최근의 공격 유형은 표적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타겟을 정하고 들어가요. 예. 그 타겟을 정한다고 해도 어쨌든 메일로 들어오는 거라고 하면 네. 장비가 두 개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스팸이랑 저희 그 APT라고 하는 네. 장비에 좀 비교를 드리면은 스팸은 이미 알려진 그리고 그 DB가 있어요. 스팸에 대한 DB를 검색을 하고 안티바이러스처럼? 스패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스패머들이 맞는지 그리고 발신자가 정말 올바른지 이런 걸 판단하는 장비고요. 그 외에 그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된 파일들, 이제 고도화된 공격이죠. 그런 거를 막지는 못해요. 이미 DB 없으면은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근데 그런 APT라고 하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비들은 가상 환경에서 실제 파일들을 실행을 시켜봐요. 그렇죠. 대부분 샌드박스에서 네. 다들 그렇게 동작을 하죠. 그래서 네. 그 파일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 얘가 랜섬웨어를 하는지, 아니면 키보드 후킹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판단한 다음에 차단을 하고, 그리고 메일을 보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스팸은 DB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찾는 방식이고, 요즘 장비들이 스팸 뭐 리스트만 갖고 하진 않고 대부분 샌드박스 이용해가지고 다 까보고 실행해보고 이러고 다 넘긴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적형이라는 거를 하나를 더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격자들이 A라는 회사를 공격을 할 때 애초부터 우리 회사를 노리고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노리고 거죠? 들어오는데 네. 정보력이 뛰어나요. 아니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뭐 어디 회사 어디 쓴다 판매 유통 체계만 조금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솔루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뭘 쓰고 있는지. 그렇죠. 어떤 보안 대부분 솔루션 뭐 쓰고 있는지. 그렇죠. 디자인에서는 백신부터- 당연히 뭐 어도비를 쓰고 네, 있어.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백신은 뭐 쓰는지, 얘네가 IPS는 도입이 돼 있는지,
또는 스팸은 뭘 쓰는지 이런 걸 보고서 얘네들이 각각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나 없나를 다 테스트를 하고 보내기 때문에 그걸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겟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대상을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를 타겟을 해서 그렇죠. 거기를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뚫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최근에 뭐 보안 솔루션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1차, 2차, 3차 필터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뚫는다는 거는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물론 저급한 공격도 그래도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네. 예, 그래서 최근 공격 유형들이 자꾸 고급화되고 이제 문서 형태로 바뀌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뚫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제가 궁금한 게 예. 어쨌든 보안 회사들도 많고 뭐 장비들도 이렇게 되게 비슷한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럼 특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장비들과 비교해서 우리 제품은 뭐가 더 좋다. 이게 뭐가 다르다. 뭐 그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예, 그 실행 파일 위주의 공격들을 막는 게 아니고 문서 파일 위주를 정확하게 코드 분석을 통해서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트리거들을 찾아내서 탐지하고 차단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안티스팸이나 안티바이러스처럼 무슨 패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아닌 거죠? 패턴 업데이트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분석가들의 노하우에 대한 패턴 업데이트지.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시그너처 검사를 하는 그런 업데이트는 아닙니다. 제품명이 어떻게 되나요? 시큐레터에 뭐 이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시큐레터 이메일이라고 해서 SLE 그리고 시큐레터 파일 서버라고 해서 SLF 그리고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큐레터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SLCS인데 네. 거기에 이제 SMB 팩이라는 제품을 이제 곧 런칭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를 SMB 팩으로 런칭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기존의 APT 솔루션들이 가상 환경을 뭐 많게는 180개까지 띄워놓고 검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스펙도 굉장히 고성능이고 어플라이언스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통 1억이 넘어가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뭐 500유저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그런 큰 돈을 써가면서 그리고 내부 설득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연가금 형태로 간단하게나마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SLE? 예, 그거는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인 거고. 예, SLF도 SLE, SLF는 어플라이언스 일반적인 어플라이언스 형태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SMB 팩 맞나요? 맞습니다. 그거는 클라우드 형태로 따로 구축 필요 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냥 메일 구간에서의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회사명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그 구간에 관한 고급 해킹 공격 이런 행위가 없는 문서를 이용한 이런 파일 공격들을 막아주는 서비스고요. 간단하게 그냥 그 메일 주소에 그 도메인에 포함되어 있는 MX 레코드 값만 변경을 해주시면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시큐레터 제품이 3가지가 있으시잖아요. 그거의 제품이 맡고 있는 포지션,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정확히 무슨 기능을 하고 어디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제품은 3가지가 있는데요. SLE, 시큐레터, 이메일이에요. 그러니까 메일을 담당하는 보안 장비고요. 구성은 보통 저희가 어플라이언스 타입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은 스팸 솔루션이 있잖아요. 스팸 솔루션 뒷단에 구축이 되게 되고요. 물론 인라인이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물리적 인라인은 아니에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방화벽이나 스위치 같은 인라인은 아니고요. 그 서버팜에 스위치에 물리고 IP로 그 스팸에서 우리 장비로,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로 포워딩을 해줘요. 메일이 들어오게 되면 스팸에서 1차적으로 받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어플라이언스 장비 SLE로 포워딩을 하고 SLE는 다시 메일 서버로 포워딩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실제 구축하는 사례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사전에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구성해요? POC 같은 거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한 3가지 정도 모드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팸에서 POC 이거는 그냥 모니터링 모드죠. 스팸에서 메일을 보내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메일 서버에서 보내주는 방식, 아니면 아카이빙 서버에서 보내주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이것도 다 힘들다. 이것도 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스위치에서 미러를 설정해. 네, 맞습니다. 그래서
SMTP만 저희는 캡처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모니터링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SLF 같은 경우는 파일이잖아요. 네. 파일이면 총 크게 3가지로 구성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망연계. 네. 망연계에서 외부망과 내부망이 전송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외부망에서 파일이 전송되기 전에 외부망과 외부의 망연계 솔루션과 저희랑 연동을 해요. 뭐 자세하게 뭐 연동 방식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연동을 하면은 네. 파일이 망연계로 유입이 되면은 망연계는 내부망으로 보내지 않고 그 SLF로 먼저 파일을 보내게 돼요. 그럼 저희가 정상인 것만 다시 결과를 주면은 내부망으로 전송되는 구성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서 중화가 또 마찬가지예요. 문서 중화가 저장되기 전에 문서 중화가 우리 SLF로 파일을 보내게 되면은 검사를 진행하고 정상만 저장하고 네, 악성 코드가 있는 거는 문서 중화가 말씀하셔서 문서 중화 대부분 에이전트 써가지고 자기네 서버로 보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위치를 하게 돼요? 그 문서 중화에 저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서비스 서버 단에서 네. 각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엔드포인트에서 문서를 긁어 오잖아요. 그렇죠. 문서를 긁어 오고 정책에 맞게 정리가 되면 스토리지를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스토리지를 보내는 구간은 암호화가 돼 있어서 그걸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손대기 어렵고요. 서비스 단에서 문서를 긁어 올 때 서비스 서버랑 저희가 연동을 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스토리지를 내려 보낼지 안 보낼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에서 관리자가 직접 뭐 이렇게 정책을 설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 작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심플합니다. 관리자가 거의 손댈 게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에 구성을 하든 간에 근데 뭐 약간 단점이 있다는 게 연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네. 있긴 하지만 연동만 되어 있으면은 그 방화벽은 정책 짜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외부에서 내부, 내부에서 그렇죠, DNS에서 외부 막 이런 식으로 다 짜야 되는데 저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관리 콘솔에는 거의 뭐 모니터링 위주 결과값만 그렇죠. 보는 거예요? 예, 모니터링하고 뭐 물론 세부적인 정책은 짤 수 있는데 네. 정말 관리자들이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자사 메일 서버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중견이나 그 이하 SMB 쪽은 대부분 클라우드 메일을 쓰시거든요. 메일 호스팅 하시고. 그러면 어플라이언스 타입으로는 방어가 안 돼요. 웹메일을 쓰기 때문에 클라우드 메일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일은 계속 중요하게 생각은 하는데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플라이언스 타입으로 거기 클라우드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온 그 제품은 클라우드에서도 어떤 메일을 쓰시던 간에 저희가 검사를 미리 하고 정상인 것만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라서 중소기업에서도 그 자사 메일 서버가 있어야지 또 오프라인에서도 자사 구축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쓰는 메일에서도 저희가 도입할 수 있게끔 이번에 나온 제품입니다. 그러면 자사의 메일 서버가 있는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클라우드 형태를? 가능은 한데요. 보통 이제 자사의 메일 서버가 있다 하면은 어플라이언스 타입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 같은 경우 클라우드 메일을 쓰시면은 클라우드 메일 같은 경우는 아마 궁금해하실 그 메일을 어떻게 검사를 해요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보통 클라우드 메일을 쓰시게 되면은 회사 도메인이 있잖아요. 그 도메인을 그 클라우드 메일 MX 레코드라고 하는 그 레코드 값으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 메일 서버로 가겠죠. 클라우드 메일 서버. 근데 그 전 단계 그 메일 서버로 가기 전 단계에 대한 그 저희 서비스를 먼저 거치게 돼요. 그래서 MX 레코드 값 변경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서비스하는 메일 보안을 먼저 거치고 정상 메일만 클라우드 메일 서버로 가게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뭐 외부 메일 서버를 쓴다고 하면 어쨌든 회사에서는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회사의 서비스를 믿고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뭐 보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뭐 믿고 사용하게 될 텐데 그 회사에서도 뭐 그런 스팸에 대한 거나 뭐 APT에 대한 보안을 구축을 해놨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걸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는 굳이 우리가 또 이거를 도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런 이제 메일 호스팅하는 업체들이 영세한 데들도 많고 그렇죠. 영세한 데는 있겠죠. 네. 그리고 그 규모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 뭐 1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메일 호스팅 수만 400만 계정이에요.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APT. 그래서 지금 메일 호스팅 업체들도 이제 메일 호스팅 거의 다 꽉 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거기에다 업셀링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고객에 따라서 네. 달아주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 형태로 보안 서비스 보안 형태로 기능 추가할 수 있다. 하는 거지. 예. 본인들이 우리 고객이 소중하니까 이거를 갖춰놔야 돼. 이렇게는 잘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클라우드 메일은 기본적으로 스팸은 돼요. 네. 스팸은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고도화된 공격들 그걸 막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웹메일을 쓰는데 보안이 다 되겠지. 그거는 스팸만 지원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담당자들은 뭐 당연히 알 수 있지만 위에서 분들은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 분들은 딱 그렇겠죠. 뭐 너 어차피 만약에 저희가 네이버를 쓴다고 하면 네이버에서 하는데 뭐 다 돼 있지 않겠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피해가 한번 발생하는 회사들은 하겠지. 근데 그렇겠죠. 피해가 발생할 거를 미리 예상해서 우리 미리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IT 관리자가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보험 형식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분 설득하는 거는 이제 정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보통 이제 연말에 예산 짜잖아요. 예, 예. 예산 짜는 게 전산팀이 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보통 예산을 짜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시스템부터 예산을 짜게 되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여야 되니까. 네. 뭐 ERP라든가 그룹웨어, 또 CRM, 아니면은 뭐 서버라든지 깡통이라도 뭔가 네. 보이는 걸 먼저 해야죠. 왜냐하면 네. 업무와 직관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보안은 당연히 뒤로 미쳐질 자꾸 뒤로 수밖에 밀리죠. 없고. 예. 그래서 예산 짤 때 되게 힘든 게 아무리 필요하다고 기획을 하고 기획안을 보고 해도 네. 경영진이 이 보안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거 왜 필요하냐고. 네, 그런 사례도 없고 특히 이거 보안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해야 되는 시스템들이잖아요. 맞아요. 예. 경영진은 만약 경영진이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우리는 꼭 보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되게 추진력이 있게 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산팀에서 기획을 해서 보고 드리고 승인까지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보안 장비가 또 싸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비싸기 때문에 이 승인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보안 사고가 나게 되면은 또 보안팀이 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는 또 왜 안 했냐라고 하시게 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그 메일만큼만이라도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도 대부분의 공격이 메일로 이루어지고 이 메일만이라도 좀 막아놓으면은 최소한의 공격은 막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공격이 대부분 다 메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최근에 다 IPS 방화벽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클라우드 메일 같은 경우는 산에 있지도 않아요.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해요. 그러네요. 예. 그럼 밖에서 감염돼서 회사로 들어오게 되면은 회사 또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메일만큼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예산을 짜서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최소한의 이 정도 방어는 해야 된다. 네. 하고 승인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계속 기획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일종의 사실 페이퍼워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시큐리티에서 좀 도움을 좀 주시나요? 어떻게 뭐 관련 자료를 챙겨 주신다든지 혹은 뭐 POC를 한다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뭐 저희는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팔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하고 있고요. 일례로 저희가 고객사 한 군데에서 POC를 진행을 했고 네. 뭐 실시간으로 달아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저희가 그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PT 솔루션도 쓰고 있고 네. 각종 솔루션을 다 도입해서 쓰고 계세요. 네. 근데 저희가 최근 한 달치 메일 아카이빙 된 거 그냥 저희 쪽으로 쏴주세요. 저희가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봤는데 생각지도 않은 파일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품위에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잘 아시겠지만 관리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보안이나 IT 관련된 분들이 이런 위협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때 보고 드렸는데 도입 안 해주셨습니다. 이게 핑계라도 만들어놔야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승인받기 어렵고 하지만 보고는 일일이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격은 클라우드 형태는
그냥 일반 중소기업에서 도입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백신 가격 정도입니다. 저희가 연가금 형태고 리뉴얼 형태고 백신 가격 정도고 저희가 연애 백신 가격?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그런 고급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메일을 통한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고객분들의 당위성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백신 가격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신은 무료로 드려요. 그것도 백신은 어느 백신? 자체 개발 백신? 아닙니다. 아, 다른 예, 외산 백신. 뭐 흔히 말하는 뭐 저희가 측정하는 게 가트너 뭐 매직 커런트 이런 데 많이 측정하잖아요. 네. 거기에 거기에 리더 그룹으로 선정돼 있는 백신을 저희가 무료로 드려요. 그래서 SMB 팩이라 그러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단율 테스트 가장 유명한 게 이제 AV 테스트라든지 네. 컴퍼러티브 이런 데서도 상위 레벨에 있는 외산 제품을 저희가 직접 드릴 거고 흔히들 백신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이제 정책 관리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 하는데 이제 네. 중소기업들은 또 그것도 힘들어요. 백신 관리 서버 두기도 어렵고. 근데 웹에서도 그냥 정책 관리가 다 가능한 백신을 그냥 무료로 드리고 그거는 저희의 서비스랑은 다른 거고 그냥 무료 서비스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네. 궁금한 게 네. 백신을 주신다고 하면 예. 관리하셔야 될 게 장비랑 백신이랑 두 가지 포인트잖아요. 그럼 예. 백신에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기술지원 체계는 별도로 가져가고요. 그 백신 근데 업체가 그거는 가이드는 다 드릴 겁니다. 그걸 맡아서 해주는 데들도 있고. 업체가 따로 그렇죠. 예. 저희는 무료로 드리기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네요. 백신 갱신하실 때 맞습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요거 장비도 하시고 장비 아니지. 클라우드도 클라우드. 하시고 네. 백신도 메일 보안도 강화하시면서 기존의 백신도 또 예, 이거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최상급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이게 그러면 언제 계속 하시는 건가요? 백신을 주시는 일단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 회사에서 도입하려면 우리 내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몇 개월 뒤에 하려고 했더니 저희 끝났는데요? 이러면 또 백신 갱신 기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백신 갱신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아직 9개월이 남았는데 시큐레터의 SMB 팩에 관심이 그 방송을 듣고서 있는데, 이거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했는데 9개월 남은 상황에서 8개월 뒤에 이거 저희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하나요? 저 죄송한데 7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유통 과정을 조금 아시면은 뭐든지 계약에 의해서 공급을 저희도 싸게 공급받으니까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거고 저희 마진 부분에서 까면서 근데 그렇게 계약을 하려면은 보통 연단이에요. 그래서 1년은 일단은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약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큰 회사도 시큐레터의 어플라이언스가 우리는 싫고 우리는 메일 서버가 호스팅이라서 그냥 클라우드 싸게 하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예. 저희 메일을 쓰시는 고객사들은 우리도 되나? 이렇게 의문점이 드실 수 있는데 메일만 되면 돼요. 유저 수는 상관없다는 거죠? 큰 회사들한테는 비싼 장비를 팔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여쭤본 거예요. 예, 국한되어 있진 않고요. 근데 고객 성향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장비 무조건 놔야 된다고 뭐. 렉도 좀 멋있는 거 넣고 자산 가져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잘 이런 류의 서비스 제품은 잘 안 보시죠. 네. 이 장비랑 클라우드랑은 뭐 아예 서비스가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진단 기술은 똑같고요. 그냥 형태만 다를.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메일에 초점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일 서버 제품도 있고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령기에 특화돼 있어요. 특히 망분리된 고객의 이제 망령기 솔루션을 통해서 백신 정도만 깔려 있거든요. 망령기 솔루션에 그대로 파일이 다 들어오는데 그런데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장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여러 서버들이라든지 고객들은 사실은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가는 게 맞죠.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뭐 레퍼런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레퍼런스는 작년 그러니까 저도 이 시큐레이터에 이직을 한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이제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작년 중반에 2017년 중반에 데모 장비가 저희가 처음 나왔고 하반기부터 영업을 제대로 했다고 표현하기 뭐하고 시작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군데 정도 레퍼런스가 있고 네. 이제 한 군데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이런 곳에 납품을 했고요. 네. 한 군데는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오. 예. 그런데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얘기하기가 편했던 게 네. 한국인터넷진흥 키사에서 보통 그 뉴스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셨겠지만 어딘가에 기업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큰 공격이다, 좀 크리티컬한 공격이다 하면 직접 침해 대응을 출장을 갑니다. 네, 해주잖아요. 기사에서. 예. 그래서 분석도 하고 포렌식도 하고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진단 기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르셨고 얘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선수라서 선수끼리 알아봤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좋은 표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적용한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망령계 구간이에요. 망분리를 기사에 들어간 거는 예. 기사가 이제 망분리 프로젝트를 하셨고 거기에 이제 망령계 구간에 연동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SMBP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유지 부수는 없겠네요, 사실. 뭐 그렇죠. 고객 서비스 정도. 그렇죠. 예. 저희가 뭐 콜센터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네. 메일이 이 부분 좀 정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일이 유실될 염려도 없습니다. 메일이 유실된다는 거는 나는 메일 서버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국민을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 화면 서비스 받으면서 우리 메일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특히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메일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MX 레코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MX 레코드가 처음에 우선순위를 우리 서비스하는 그 장비로 먼저 가게 됐는데 만약 저희 장비로 문제가 인해서 네. 클라우드에 문제가 인해서 메일이 안 됐다 그러면은 MX 레코드는 그 후순위로 가게 돼요. 그 후순위는 이제 고객사 메일 서버가 되겠죠. 그 서비스를 받는. 그렇기 때문에 메일에 대한 유실이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혹시 빠진 내용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가이드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행 파일에 대한 공격은 저렴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마켓에서 랜섬웨어를 제가 45만 원 주고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 아는 사람들한테 뿌려놓고 가상 계좌 하나 설정하면은 저도 돈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그런 저렴한 공격을 막고자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네이버, 지메일에는 실행 파일을 첨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확장자 변조해서 하셔도 첨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기업 메일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가이드 드리고 싶은 거는 메일을 받으실 때 회사 정책상 첨부 파일은 가능하면 좀 차단을 하는 정책을 거시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첨부 파일 같은 경우 뭐 실행 파일이든 뭐든 패스워드를 걸면 실행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뭐 들어올 때 첨부 파일에 패스워드를 걸어놓고 이 패스워드는 뭐니까 암호 풀어서 실행해봐라. 이런 메일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걸러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실행 파일 기반으로 만들어진 APT 솔루션들이 굉장히 개념도 좋고 좋은 솔루션들이에요. 하지만 현재 공격 유형을 막을 수 없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패스워드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인크립션을 시킨다던가 그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못 막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문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문서에도 패스워드 걸 수 그럴 있잖아요. 수 있죠. 네, 이건 동일한 상황이고 저희가 그래서 추가 기능으로 늘려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간단한 PW 메일상에서 이제 PW 또는 패스워드 아니면 비밀번호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강제로 입력을 해가지고 풀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곧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고급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력서라는 파일이 들어왔어요. 근데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아무런 악성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페이지를 열면 백그라운드에서 뭐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 류의 공격들을 지금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제품으로는 그게 가능하고 저희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자 행위 조건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특정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거나 이런 조건들을 걸어뒀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진단을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조건이나 상관없이 코드 자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탐지를 할 수 있고 이 분야도 뭐 저희가 지금 개발해서 투자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뭐 어딘가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공부가 돼야 되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최근의 공격 유형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자동화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정형화된 방법도 있고 자신들만의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의 패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고 사용하는 툴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분석하듯이 하는 걸 자동화해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분석가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뭐 회사의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전문가 집단이 따로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백신 회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네, 직원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분석가들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저희 회사에 특화되어 있는 저희 회사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실행 파일을 분석하는 악성 실행 파일을 분석하는 분석가들은 많아요. 국내에도. 근데 이런 문서 파일, 문서를 이용한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게 하는 분석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분석가들 보유를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최상위 레벨의 분석가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패턴들을 공유하진 않잖아요, 회사들이.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새로 만드시고 계시는 건가요? 하루에 몇 개씩? 하루에 몇 개씩은 아니고요. 그 분석하는 노하우 자체는 그렇게 뭐 많이 업데이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만 이런 악성 코드의 유형 같은 것들은 공식적으로 표면에 뜬 악성 코드보다는 이제 블랙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샘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해서 저희는 이제 패턴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사실 뭐 여담이지만 기업 보안 시장에서 어차피 외국계 벤더들이 상당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고 국내 또 보안 벤더들도 사실 상위 몇 개의 업체가 거의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큐레터가 아직 뭐 생기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셨다고 하고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은 있으시겠네요. 예.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그게 있죠. 네, 우리 시크레터는 그런 회사들과 다르게 뭐가 강점이 그러니까 기존의 저희 장비는 기존의 그런 뭐 백신부터 시작해서 IPS, 디도스 뭐 이런 영역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최근 공격 유형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을 수 없는 행위 기반한 그런 악성 코드들을 제외한 문서를 통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공격을 막는 특화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셈블리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셈블리 레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를 어셈블리 레벨에 대해서 예, 설명을 쉽게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컴퓨터 이제 비트라고 하잖아요. 0101 해서 뭐 그 매트릭스 보셨을 거예요. 매트릭스 보셨을 건데 거기서 이제 0101로 하는 비트부터 시작하는 바이너리 언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서 좀 더 쉬운 언어 해서 C, C++, 자바, 근데 것들로 쭉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통 공격자들이 공격을 만들 때 이용되는 언어가 C랑 C++ 언어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컴파일 한다고 하는데 바이너리 언어까지 쭉 내립니다. 그리고 그 C랑 C++ 바로 이제 그거보다 더 깊게 내려가는 게 이제 어셈블리 언어라는 게 있고 어셈블리 언어까지는 사람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코드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장 밑단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분석을 할 때 이용하는 게 그 어셈블리 레벨의 언어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이제 컴파일 한다고 하는데 바이너리까지 내리고 이제 그게 이제 매트릭스로 보자면 네오가 마지막에 1편에서 갑자기 0101로 이제 적들이 그냥 사람으로 안 보이고 0101로 이렇게 보이는 거. 기억나요. 예. 그게 이제 컴파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를 보니까 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얘의 약점이 뭔지 알고 총알을 맞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레벨이 이제 분석가들이 보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컴파일하고 디스어셈블 한다고 하는데 어셈블리 언어까지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 상에 멈춰놓고 코드를 트리거를 찾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루에 미상의 파일들을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10개에서 15개 정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백신의 패턴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는 자동화해 놓은 솔루션이고 그거는 이제 자동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도 가상 환경을 이용합니다. 한 샌드박스당 하루에 한 3,000개 정도를 분석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 들어올 수 있는 게 사람이 하면 자세하게 뜯어보고 할 것 같은데 자동화해 놓으니까 미스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미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적어요. 왜냐면은 그게 사람이 보다 보면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반복되어 있는 습관. 아, 여기 없네. 건너뛰어. 이쪽 부분 없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기계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뭐 저희가 그렇죠. 네. 짜져 있는 알고리즘대로 수십 가지의 패턴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저는 네. 뭐 그거보다 그러면 메일이 바로바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뭐 몇 초에 딜레이가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메일이란 게 그 웹서버로 보내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앞단에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검사 시간은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뭐 네. 길어지면 근데 파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래 걸리고요. 파일이 작으면 그만큼 적게 걸리고. 근데 그 시간이 저희가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부분이 진단 속도가 빠르다. 왜냐하면 행위는 행위를 봐야 되잖아요. 뭘 네, 하든지. 네. 그렇죠. 저희는 코드 분석을 풀어보고 그렇죠. 실행해보고. 네, 맞습니다. 코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지켜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포인트만 찝어서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용자분들이 느끼는 메일 들어오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게 업무상에 많이 연결이 돼 있으면 굉장히 크리티컬하잖아요. 보안은 업무 효율성이랑은 반비례에 간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 하나만 도입하면 이것 때문에 느렸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 기반에서는 오래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데 그게 오래되면 될수록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막 이런 룰을 넣어요. 30초 룰. 30초 지켜봤는데 행위 안 하면 그냥 패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안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시간들이랑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절약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게 저희의 특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망령기에 좀 오히려 특화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심 팀장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은 언제 보냈는지 제가 몰라요. 받으면 받았네. 그렇죠. 대부분. 네, 그렇죠. 정말 급한 메일이라면 나 그렇죠. 지금 메일 보냈어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않는 이상 모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데 이제 망분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망분리 구간에서 자기 파일을 자기가 보내요. 외부로 받은 것들을 예. 내가 이걸 망령계 솔루션을 통해서 나 파일 이동을 누르게 됩니다. 근데 눌렀는데 기다려야 돼. 10분이 걸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짜증나는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저희가 속도 부분에는 정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점이 있고 지금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녹음 시작하기 전에 윤 부장님께서 뭐 클라우드 버전 출시 전에 사전 테스트 뭐 진행한다고. 네, 저희가 대대적인 예. 홍보를 진행을 할 거고 예. 저희가 베타 테스터를 모집을 할 겁니다. 마치 저희 뭐 게임 하나 나오면은 베타 테스터 하듯이. 혹시 그러면 뭐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슈어다이티 회원분들이 직접 베타 테스터로 참여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클로징 멘트라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클로징하면 저희가 되죠, 뭐. 저희 베타 테스터 모집을 하고요. 예. 저희 베타 테스터 분들에게는 일종의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그래요? 실제로 정식 서비스로 그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무료 서비스 기간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홍보를 할 거고 저희가 페이스북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청취를 하시고 나서 페이스북에 좋아요랑 친구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커피 주시나요? 뭐 그 커피 많이 나가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요. 커피 이렇게 하는 거 안 하고 좀 좋은 상품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면은 저희가 상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고 또 베타 테스터 모집하실 때 슈어다이티 이벤트를 좀 걸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좀 하지 않으실까. 뭐 어떤 이벤트? 슈어다이티 저희 이 베타 테스터 모집을 한다. 참여하시면 또 어떤 베네핏이 있다 이런 거 좀
좀 준비해 주세요, 이벤트를. 이게 이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때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슷한데 저희가 이제 내부 마케팅 부서에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베타 테스터 등록을 할 때 뭐 조건이나 뭐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거죠, 그냥? 없습니다. 뭐 인원이 뭐 최소 몇 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계정이 몇 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최소 저희가 뭐 맥스를 정해놓진 않았어요, 최소나. 그래서 저희가 근데 주로 지금 그 서비스를 하려는 고객사가 보통 500인 이하. 왜냐면은 그 1000명 대기업군은 대부분 메일 서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서비스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런 데는 직접 장비 가져가서 POC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POC는 저희가 뭐 하는데 이거는 POC까지는 아니고 네.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계정만 연결해 이거는 주죠. 네. 그리고 베타 테스트 할 때 또 걱정되시는 부분이 이때 메일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괜히 또 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베타 테스트 기간에는 저희가 차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알림만 좀 드리고 이런 식으로 탐지가 됩니다라고 관리자한테 그 수신자한테 메일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런 파일들이 검색이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정식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은 그런 류의 악성 코드 파일 그 메일들이 차단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MX 레코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딜레이가 발생하잖아요. 바뀌는 순간. 딜레이가 없을 수는 없는데 유실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꾸더라도 그 잠깐 요즘에 그 DNS 바꾸면은 바로 반영되잖아요. 네. 뭐 국내는 5분 이내, 뭐 해외는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긴 한데 때문에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처음에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X 레코드가 처음에 바꾸면은 유실이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로 먼저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없으면 두 번째로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실되지는 않아요. 저희도 저희 거를 뭐 당연히 걸어놓고 테스트하고 있고 저희도 바꾸는 과정에서 뭐 유실되거나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와 관련된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이미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전혀 뭐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걱정이 되시면은 뭐 주말에 어차피 저희가 뭐 가서 뭐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주말에 하셔도 되고. 근데 MX 레코드 바꾸는 방법을 아시는 분도 많겠죠. 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MX 레코드 자체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뭐 가이드를 주시거나 뭐. 저희가 일단 가이드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세요라고 가이드는 드리는데 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원격으로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세요. APT 쪽에 관심이 있는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혹은 뭐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뭐 이런 분들 연락드릴 수 있게. 저희가 연락처는 보시기 쉽게 검색창에 시큐레이터를 치셔도 금방 나오고요. 네. 어쨌거나 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재밌는 말씀 또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끝나나요? 더 할까요? 네. 시간 금방 가는데요. 조금 더 하시죠. 저희는 근데 사실 오늘 홍보하러 나왔기보다는 네. 저희 방송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것도 많고 맞아요. 저희가 진짜 국내에 사실 보안 관련되신 분들도 이런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만 좀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하세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저는 관리자를 하다가 네네. 이렇게 관리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직하기 전에 APT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구현이 되거나 최근 공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뭐 이런 것들 정확히는 잘 몰랐어요. 인터넷은 글이 많죠. APT 공격 당했어요. 네, 많죠. 뭐 근데 랜섬웨어 공격 당했어요. 잘 몰라요. 뭐 어떻게 이게 공격이 되고 뭐 문서를 통해서 공격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당한 것만 알지 실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들으시는 청취자분께서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메일 보안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큐레이터가 뭐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셨고 규모도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객들에 대한 그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원활하게 잘 준비가 좀 되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컨셉을 잡고 있는 거는 저희는 개발사로 그러니까 제조사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발자가 대부분이고 엔지니어분도 계시지만 이제 총괄하는 의미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기술 지원 파트너들이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판도 있고 각 데모 장비도 다 보유가 되어 있고 한두 명씩 엔지니어도 보유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뭐 기술 지원을 직접 해드릴 수도 있지만 다 그런 인프라는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문제 없이 다 기술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판에서 하나요?
총판도 하고 기술 지원 파트너도 합니다. 내가 그럼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총판에 해야 그거는 되는 거야? 이제 기술 지원 파트너 해야 되는 거야? 만약 구매를 하시게 되면 그 앞단에 이제 파트너들이 있을 거고 저희도 관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연락처 받으신 곳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요청 주시면은 예. 저희 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이런 거는 제가 언제든지 가이드를 드리고 네. 저희는 테스트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네. 뭐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네. 오 박사님은 뭐 하신 말씀? 저는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박사님이라고 지금 박사님이 되고 싶어서 척척 박사가 되고 싶어서.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베타 테스트 할 때 저희 쉐어다이티랑 저희 팟캐스트에도 꼭 소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보안에 대한 좋은 얘기, APT에 대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